네, 정부는 고용 상황 개선을 기대하고 추가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. 이 내용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. 이한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 기자. 네. 국내외 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좀 낮춰서 지금 보고 있다고요? 네,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%에서 2.8%로 낮춰 잡았고요. 예. IMF는 이처럼 전망치를 낮춘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. 다만 미중 무역 갈등과 또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이 이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이라고 밝혀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이 글로벌 무역 갈등과 금융 불안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또 IMF뿐만 아니라 OECD도 3%에서 2.7%로 낮췄고 아시아개발은행 ADB도 2.9%로 하향 조정했습니다. 예. 이 밖에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 등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%대로 고쳐 잡았습니다. 한국은행이 오는 18일에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놓는데요. 이때 올해 전망치를 2.9%에서 더 낮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네, 이런 가운데 정부의 경제 인식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각이 좀 많다면서요? 네, 정부가 지난 7월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%에서 2.9%로 하향 조정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데요. 지난해 12월부터 10달째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고 또 하반기에는 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. 네, 이 기자. 근데 최근에 경제 지표를 좀 살펴보면 너무 안 좋은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이 정부가 너무 낙관하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나마 사실 수출이 그동안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건데 이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이 수출마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요. 또 여기에 세계 경제 확장세가 주춤하면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세가 꺾일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예. 또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고용 문제도 역시 우리 경제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 경제 지표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정책 궤도 수정은 물론이고 경제팀 경질론까지도 또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